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시간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만나봐야겠죠?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열어주시죠. 트럼프발 관세 변동성 피크아웃에 근접. 이게 관세 이슈에 좀 무뎌질만 하면 또 터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대표님 일단 피크아웃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금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네. 1, 2, 4분기 관점에서 보면 조금 피크아웃에 근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각국에서 지금 뭐 저희끼리 하는 표현인데 지금 아마 백악관 전화기가 불통 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4월 2일 날 보편 관세가 뭐 12%가 될지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18%까지 예상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 물론 뭐 2차 관세 얘기도 나오곤 하지만 그렇게 가면 정말 가치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국에서 이따가도 뭐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각국에서 이제 협정하자, 조정하자 이런 콜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월이 지나면 조금 긴 안목에서 보면 관세 변동성이 이제 뭐 남한은 있겠지만 아주 극심한 변동성 한 2주 전 월요일 날 한 4%씩 빠지는 이런 시장은 이제는 좀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고 있죠. 네, 이렇게 좀 아무래도 우려를 좀 덜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협상의 시기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저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증시 뭐 주요 지수 지지선이 깨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증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뭐 지난 2년 매년 한 25%씩 올랐죠. S&P 500이. 그때 돌이켜 보시면 매년 봄, 가을 많게는 15%, 적게는 5%씩 항상 두 번에 걸쳐서 큰 폭의 딥이 있다가 또 회복하고 이런 국면이 늘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멘트나 뭐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하진 않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올해 초에는 그게 관세랑 맞물렸던 것이죠. 근데 트럼프 풋 얘기 나오고 지금 뭐 그 패드 풋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당선된 이유는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또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 때문에 당선됐다는 걸 보면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미국 경기가 침체까지 올 정도로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뭐 통산 전쟁이든 패권 전쟁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아주 그 정말 살얼음판 같은 이런 상황에 미국 경기가 아주 푸썩 가라앉게 놔둔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또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 가격 이제 확 오르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실제로 가격은 오르겠죠. 뭐 수입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부품에 대해서 몇 프로가 해외 수입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오를까요? 지금 뭐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지금 대충의 분석 자료를 나오는 거 보니까 수입품에 대해서는 3,000불에서 한 8,000불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가격들 그 자동차들도 많게는 한 7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해서 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게는 뭐 3,000불, 5,000불에서 크게는 한 15,000불 이렇게 부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분히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관세가 부과가 돼서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PCE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오늘 발표된 게 코어가 지금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 0.3, 0.4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빠지는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영역 아닌가. 그리고 특히 러셀 중소형주가 0.2%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내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좀 돌아왔는데 그 자동차 가격이 적게는 한 3,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크게는 한 1,000만 원 넘는 가격이 인상이 되면 그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살 수는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전이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는 거죠. 월가에서도 지금 그 가격 상승에 전이 되는 효과가 한 30-40%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냐 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줄지는 않을 거다라는
대개 어떤 지금 이런 정도의 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궁금했던 게 어떤 기사를 봤냐면 페라리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를 맞습니다. 필두로 실제로 카플레이션, 이 차 가격을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그 소매점 같은 잡화 같은 건 네. 우리가 이 소비를 금방 끊을 수는 없거든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필요한 많이 쓰는 것들은. 것들. 근데 자동차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산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물가가 전이가 될 거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통화가 좀 비싸지게 되면 수입 물가는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뭐 그런 언급 드렸었지만 미국의 그 생산성이 지금 주요국 대비해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표현이 많지만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시 경제적인 어떤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경제의 질적 체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물가로 100%다 전이가 돼서 정말 이거 크래시가 오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역시 이 FOMC에서 나온 견해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죠. 네. 그 우측 하단에 빨강색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그려갖고 왔는데 제가 늘 찾아뵐 때마다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너무 반가운 게 제롬 파월이 심리 데이터 두나 걱정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 데이터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어서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로 확대 중이고 불확실성이 물론 커지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 적당한 수준이고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T 한다고 얘기를 했죠. 당초에 저는 한 5,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축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4월부터 월 250억 달러 축소했던 걸 50억 달러만 축소하겠다. 다시 말하면 200억 달러만큼은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친시장적인 스탠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도 사실 오늘도 이 소비 심리 관련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이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좀 시장이 영향을 받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런 큰 영향력이 없었다 정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작년 3, 4분기에 2.3 갔다가 2.4%, 그러니까 4, 4분기 성장률 2.4%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미국 GDP 성장률 평균이 1.5에서 1.8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GDP 성장률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이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우측에서 소비가 여전히 견고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고 네. 좀 저는 중요하던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한 뉴스 지난주 이번 주 발표된 것 같아서 좀 갖고 왔거든요. 소개해드리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가 3월 19일에 CNBC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 전체 가계의 예치금, 그러니까 예금의 규모가 한 18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커머셜 뱅크 1위가 이제 제가 근무했던 JP모건,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탁 뭐라 그럴까요? 정기 예금 예치금 규모가 4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천조 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 금액을 갖고 정확하게 산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거 트랙을 할 수가 있죠. 그 예금에 통장에 연결된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 연결된 수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3월 19일 날 인터뷰를 했으니까 3월 18일 날까지겠죠. 전년과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본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치금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YOY로 6%만큼 더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비슷한 그다음에 3월 27일 날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가계 카드 지출을 YOY로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네, 표로 지금 나와 있죠. 네네. 최근 일주일이거든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가장 위에 그 토탈 카드 스펜딩이라고 해서 22일 기준으로 일주일 대비 일주일 지났는데 1.5%만큼 더 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카드 지출이 지금 제일 윗줄에 있는 숫자가 1.5가 커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5%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소비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실제 예금 잔액을 갖고 그대로 트랙을 하기 때문에 오늘 PCE 발표되면서 같이 발표된 그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죠.
0.4% 증가했고요. 전달이 마이너스 0.3이었어요. 이게 수치가 낮냐 높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했고 또 중요한 건 퍼스널 인컴 소득이 전달 0.7에서 0.8%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한 거거든요. 물론 그 코어 PCE 먼서먼스가 0.4였는데 컨슈머 스펜딩이 0.4니까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0.1%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오늘 주가 뭐 금리 같은 거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그렇게 심하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0.1%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도 전월이 마이너스 0.6%였어요. 거기서 개선되는 모습 아니겠나라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 미국에 대해서 진단할 때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지금 BOA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나쁘진 않다 정도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뭐 매주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도 노동시장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확인해보죠. 소비 다음 노동시장 근데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보여줍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 전주 22만 5천 건 오히려 줄었어요.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 실업 청구하는 분들이 185만 6천 명 건수, 지난주 188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고 노동시장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노동시장 버텨주고 있고 소비시장 살짝 뭐 위축이 되는 모습은 있지만 플러스권으로 다시 회복했고 소비를 가장 지지해주는 개인 소득은 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제 그런 수치도 안 나와 있지만 경기 침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경기의 위축은 적당히 있겠죠. 관세를 이렇게 때려대고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월스 케이스는 아니다. 이 정도 해석하자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위축은 될 수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매 시간마다 이 소프트 데이터보다 하드 데이터 보자라고는 하지만 이 심리라는 게 조금 전염되고 확산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도 이런 심리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조금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예 좀 분리해서 비교를 네. 해보죠. 이거는 제가 사실 좀 특이하고 재밌는 차트인데 네. JP 모건이 이런 데이터 가공을 굉장히 잘해요. 차트 네, 보겠습니다. 운용이나 뭐 이런 거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3월 13일 날 JP 모건 이코노미 앤 마켓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연초로 나와 있는 소프트 데이터 종류 컴포짓 PMI부터 쭉 한 5가지 하고 네, 분홍색 위쪽 도표죠. 네네. 그 초록색 하드 데이터 한 8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치와 3개월 전 수치와 1년 동안의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이걸 결론을 내보니까 소프트 데이터에서 컴포짓 PMI하고 컨슈머 센티멘트가 위크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심리 지표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밑에 펄러시 언서튼티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은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 항목 정책 불확실성이 그렇죠. 라이징이네요. 예. 오르고 있다. 근데 이 네. 5가지는 실질 경제, 실물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이제 방송 나가다 보니까 이 심리 지표가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미래를 불안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 지표는 지금 현재 불안한 걸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뿐이지 그 불안한 심리가 미래에 전이되는 케이스는 저는 적어도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S&P 500 뜰 때 그 ISM 제조업 PMI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없었고 주식은 견조했죠. 반면에 하드 데이터 지금 한 8가지 쭉 중에 어느 하나도 안 좋다는 얘기가 없죠. 다 stable and strong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accelerating 증가하고 있고 다만 declining이라고 하는 거는 job opening 구인 건수? 그렇죠. 네. 구인 건수가 이거는 우리 늘 살폈잖아요. 노동시장이 적당히 과열해서 꺼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를 나타내는 하드 데이터는 다 양호하다라는 얘기를 JP 모건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지난주 FMC 제롬 파월, FMC 위원들도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긴 하지만 하드 데이터 견고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단언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아예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확실히 그래도 여기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자, 바로 저희 앞으로의 시장 전망 체크해보죠. 네. 관세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그냥 몇 줄만 딱 소개해드리죠.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 관세 때리고 뭐 아까 캐나다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네. 자 그렇게 관세 전쟁이 갔을 때 그 통산 전쟁이라고 하는 걸 지난 소리 드렸지만 패권 전쟁이고 패권의 본질은 힘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힘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건 군사력과 경제력이란 말이죠. 경제력이 비교했을 때 캐나다 또는 멕시코, 이분 EU 통합해서 중국, 미국과 일단 경제 규모가 게임이 안 되고 참고로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5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딱 3배예요. 네. 전면전으로 통상 전쟁이 갔을 때 누구한테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아, 그럼 그런 게임을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네요. 캐나다 지금 아까 그 마크 카니가 뭐 이제 회복하기 힘들다. 당연히 이번에 새로 당선되려면 국민들한테 좀 어루만져주는 멘트를 세게 해야죠. 그래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이런 표현 써서 어쩔지 아, 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그럼요. 대응일 수 있다. 그 3주 됐나요?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 북부의 그 전기 다 제공하는 쪽에서 관세 때리니까 우리도 그럼 전기세 올릴 거야. 결국 다 취소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4월 초 이후는 결국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은 자연히 좀 거쳐지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네, 협상의 시기가 도래했다 좀 이렇게 네, 체크를 좀 해봤는데 공격적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실시간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있다고요.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2022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그 CTO가 웹 3.0 개발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물가를 지표를 만들어봐라. 왜냐하면 우리 CPI 보는 게 한 달 전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어제 현재 미국의 1년 CPI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1.78%입니다. 물가 걱정이 조금 성급하다는 판단을 이걸만 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트루플레이션, 이 실시간 물가 지표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